요즘의 젊은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선 분명하고 확실한 자기만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절반은 성공한다. 아니, 이미 성공한 것처럼 즐겁게 살 수 있다. 나는 혈기 넘치던 23살의 나이에 육군 소위 신분으로 부대에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내가 낙담했다간 주변 사람이 괴로울 테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손을 다치고 나서 힘들고 괴로울 때도 덜어 있었지만 나 혼자만 아팠으면 됐지 그 티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보는 사람들이 환자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괴로워도 의도적으로 껄껄 웃고 큰 소리 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자신 있나 봐 라고 생각하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면 그 혜택은 사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내가 기쁨을 얻기 때문이다. 책임감은 일에서나 개인에게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나 하나 무능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괴롭다면 무능함은 무책임이 된다. 혹시 무능한 사람이 좋은 위치에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다. 책임 없는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진 않는다. 특히 가장의 무능함은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만든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아래 직원들이 불행하다. 책임감은 강하거나 독한 것과는 다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해나가면서도 즐겁다. 책임감이 분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끈질기고 독하고 고래 심줄처럼 즐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굉장히 유연하고 풍요로우며 양보심 강하고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감 없는 사람이나 불안하고 초조하지. 책임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즐겁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책임감도 즐기면 최고의 효과가 난다.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내가 번 것을 아들, 딸, 아내 세 사람이 풍요롭게 쓰는 것을 지켜본다. 내가 벌어왔는데 아무도 써줄 사람이 없으면 벌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즉,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항상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야지 우울하게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자세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능력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애경에 입사해서 나는 머리가 좋다고 기획관리실에 기획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번역을 했다. 내가 통역사나 번역사로 입사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내 일이라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손을 다쳤다고 우습게 보고 이런 심부름만 시킨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야, 이 멍청한 녀석아. 그게 아니야. 너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과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학원에서 돈 주고 영어를 배우는데 너는 공항에서, 택시 안에서, 호텔에서 생생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뭐가 불만이야? 딴 사람은 돈 내고 시간 투자해가면서 배우는데 너는 회사 돈으로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하잖아.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다. 오, 진짜네. 남들은 돈 주고 영어를 배우는데 나는 돈을 받아가면서 미국 발음, 네덜란드 발음, 스위스 발음, 아프리카 발음 등 각 나라 억양들을 모두 섭렵하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는 회사에서 번역하는 일도 즐거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내가 제일 먼저 본다. 또 해외에 보내는 중요한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하려면 내 손을 거쳐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긍정의 힘을 경험한 뒤로는 매번 힘들 때마다 마인드 컨트롤을 활용했다. 2001년에
20년 이상 피워온 담배를 끊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끊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끊기는 끊어야겠는데 끊을 수도 없고 담배를 끊는 고통보다 못 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었던 것은 생각을 바꾼 뒤였다. 스스로 끊임없이 나는 금단 현상이 없다고 주문을 걸었다. 금단 현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단 현상이 없다.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담배 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자꾸 나 스스로를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 실제로 복이 왔다. 운칠복삼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일이 잘 풀려나갔다. 진짜 힘들 때, 살면서 이거 정말 왜 이러지 싶을 때,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딱 자기 자신만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상하다. 난 복이 많은 사람인데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게 맞아떨어진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나는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본다. 그래서 옳다는 확신이 생기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틀렸다고 결정이 난 뒤에 인정하면 되지. 그 전부터 옳은지 그른지 실패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조바심이나 초조함은 자신감을 상쇄시키고 자기 확신이 없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미리 걱정하느라 하지 않는다든지 해도 불안하게 한다면 즐거움이 없어진다. 그처럼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면 자기 자신도 편하다. 확신에 찬 사람들은 매사가 즐겁다. 자기 확신이 체화되면 사람들을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생활이 윤택해진다. 나는 진정한 용기는 필요할 때 막힘없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실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나온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새록새록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서 자신감의 중요성을 깨달아갔다. 자신감은 동기 유발의 근원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무엇을 하든 딱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다. 자신감만 있으면 세상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려면 먼저 실력을 갖춰야 한다. 자신감은 여러 번 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어주었다. 나는 누구한테 뭔가를 보여줄 때는 안 보여주면 모를까 큰소리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진짜 전문가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또 실제로도 그래야 상대방이 옴짝달싹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도 처음에는 이사가 집어던진 사료를 줍느라 정신없었고 이사는 그런 나를 뒤에서 패고 다녔지만 눈 부릅뜨고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똑같은 사안을 갖고도 결제해준다는 사실을 부교한 과장에게 배운 뒤부터는 굉장히 당당해졌다. 사람 관계도 되게 이와 같다. 무섭다고 피해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한테 진다.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나중에는 미리 연습까지 해갔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사가 결국 나를 제일 좋아하게 됐다. 용기라는 것은 위험이나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두려워도 한번 해보고 한번 또 해보면 아하 이쯤이야 하면서 몸에 체화가 된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일단 부딪혀야 한다. 내가 부딪혀서 해봤지만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때 그만두면 된다. 그래서 일을 성취해내는 데 있어서 용기는 매우 중요하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진심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창의적인 방법들이 나온다. 그러나 열정이 없다면 크리에이티브는 나오지 않는다. 이미 마음속에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무슨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겠는가. 마케팅을 공부하러 대학원에 다닐 때 가끔 윗분들이 저녁 때만 되면 나에게 일거리를 줘서 퇴근을 못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대학원 수업이 끝난 뒤 밤을 새워 일해서 이상 없이 일을 끝마쳤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나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면 바로 열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실행력이 곧 능력이다. 안 된다고
미리 결론부터 내리지 말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믿자야 본전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냥 있지 않는다. 현실에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또 하나 더 하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이 없나 찾는다. 그렇게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다. 나는 안정적인 것을 아주 싫어한다.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정 변화가 없으면 책상이라도 돌려놓아서 변화를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있는 것은 아주 싫다. 뭔가 달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변화를 즐기게 된다. 실행력을 갖췄다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자신감이 있다. 계획성이 있다. 위험을 떠안았다. 추진력이 있다. 아주 철저하게 실행에 옮겨 계획을 완성시키는 주도 면밀성까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행력을 갖추지 않으면 비즈니스에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렇듯이 실행에는 주도 면밀한 계획과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위험도 예상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그래서 실행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감을 높이는 데는 성공 체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행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일에라도 성공 체험을 해보고 그 작은 성공 체험을 가지고 상사로부터 칭찬을 듬뿍 받아본 사람은 성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작은 성공으로도 큰 자신감을 얻는다. 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그려볼 수 있고 유사한 프로세스를 적용해 볼 수 있으므로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누구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측정 불가능하다.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대비해서 도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안주한다. 안주는 죽음이고 도전해야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지가 강하지 않은데 성공의지가 강해야만 실행력도 나온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성공의지가 강한 데 있다. 조사완 저자의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우미오의 책에서도 지금 싫어진 물건, 지금 싫어진 집, 지금 싫어진 사람들, 지금 싫어진 직장 이런 것들이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선뜻 주고 간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회사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된 것처럼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그걸 원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어떤 기분이 들지는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아 보여서 미리 지레 겁먹고 아이 저것도 뭐 하고 나면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미리 포기하는 삶은 참 되게 안전하지만 재미가 없는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게이머 페이커 씨도 악플이나 뭐 조언을 하는 리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달린 댓글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정말 내가 어디에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 정말로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한 그 확신에서 자기 확신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자신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가 저자의 체험을 통해서 또 나와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 습관을 다루는 책들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거창하게 큰 거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힘을 기르라고 하잖아요. 전 몸에 이로운 책들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결이 되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부분처럼 이분은 23살에 손 한쪽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어른이 이런 건가 보다 정말. 부모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제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힘들어하면 사실 내가 아픈데 주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런 에피소드들만 봐도 정말 마음이 되게 뭉클하고 이분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참 멋있고 열정적이다. 진짜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열정을 심어주고 싶을 때 이 책의 제목인 모티베이터, 말 그대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읽으시면 마음에 뭔가가 막 끓어오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